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저희가 구해온 차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도 2.5 하이브리드, 현대차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최신 하이브리드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거리 기획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까지 갔다 오면서 그동안 했던 연비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이 2.5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출력이 어떤지, 그리고 파워트레인 완성도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정보를 리셋을 했고요. 주유 정보도 한번 리셋을 해가지고 실제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갈 때는 팰리세이드 2차 지금 맨몸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돌아올 때는 조금 더 이 연비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물을 좀 가득 실어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타 있는 상황을 좀 더 연출해 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가는 강원도의 한 항구로 찍어놨고요. 그 중간에 조금 더 현실적인 연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계령 휴게소를 지나서 가는 와인딩 코스가 꾸불꾸불하게 끼어져 있는 코스로 경로를 짜놨습니다. 가면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이 차에 처음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 타는 느낌,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2.5 가솔린 터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같은 차니까. 근데 지금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더 쾌적함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의외로 느껴지는 펀치감들이 전에 팰리세이드 2.5 가솔린을 탈 때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워트레인의 스펙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330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하고 있죠. 엔진과 전기 모터가 출력을 합쳐가지고 발휘하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280마력대 중반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실제로 느껴지는 출력 자체의 느낌들도 확실히 더 쾌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반응이 진짜 빨라진 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그 초반에 가속할 때 느껴지는 담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강하게 느껴져요. 지금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엄청 빨라요. 먼저 전기 모터가 조금 간격을 메워줘가지고 초반 가속력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느낌들은 시내 구간에서도 더 도드라지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반응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데, 예전에 1.6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의 2.5 엔진이 가지는 담력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져요. 이 출력을 뽑아내는 순간들이나 그리고 엔진이 개입했을 때의 이 넉넉한 감각들이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진다는 게 지금 가속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에요. 출력 부분에서는 지금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아쉽다고 느낄 분들은 거의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항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엔진에서 출력이 바퀴까지 전해지는 이 과정들이 중간에 저항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엔진의 소음 같은 측면도 1.6 터보일 때보다 더 많이 정제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배기량이 더 넉넉해지다 보니까 4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던 단점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지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엔진이 깨어날 때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들도 훨씬 더 적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하체 감각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내 구간, 고속도로 구간을 달려 나올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노면 요철 잘 상쇄해주고 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갔기 때문에 요철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차체의 안정감과 동시에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는 세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는 전반적으로 이 하체 감각이 물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올라왔다는 게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나 똑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일단 드리고 저희는 달리고 달려가지고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어느덧 와인딩 초입까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고속도로 구간에서 달린 거리는 120km가 약간 넘었네요.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기록한 연비는 리터당 12.7km를 달렸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차가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4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고속도로만 달렸을 때는 충분히 그것보다 더 잘 나온 수치를 보여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차급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도 잘 나온 연비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와인딩까지 달렸을 때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봐야지 조금 더 현실감이 있겠죠. 오, 이렇게 완만하게 이어지는 코너들은 고속에서도 정말 안정적이다. 근데 이렇게 조금 타이트한 고속 코너는 어떨까? 이런 코너. 야, 생각보다 괜찮다. 움직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코너도 분명히 롤이 생기긴 하는데 이 회복하는 탄력성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운전하기 편하게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나가는 와중에 요철을 마주했을 때가 되게 인상적인데 보통 옛날의 현대차 같으면요 차가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불안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감각도 없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기대 이상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하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컨셉과 잘 맞는 세팅으로 좀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승회 때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코스가 이런 와인딩 도로였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 단점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와인딩 로드를 일부러 넣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인딩 로드를 돌아나가면서 느껴지는 점들은 의외로 지금 코너링 성능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이제 이 앞에부터는 본격적인 헤어핀에 가까운 코너들이 이어지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 차의 한계 성능을 겪어보자면은 봅시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타이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와중이라면은 분명히 차의 한계점을 만나가지고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의 움직임이 진짜 이 차의 한계 성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차가 분명히 미끄러지고 있는 와중에도 차를 컨트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고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롤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거. 오른쪽, 그러니까 이 코너 안쪽에 있는 바퀴가 접지력을 과도하게 잃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금 승차감과 이 차의 주행 성능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고요. 동시에 이 차에 신겨진 타이어를 봤을 때 피렐리의 스콜피온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되게 의외였는데 이 타이어가 신겨져 있다는 거는 주행 성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를 그 타이어에서부터 약간 암시하고 있었던 거를 의미해요. 단순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위해서만 세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분명히 편안함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스포츠성도 논하기 위해서 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워트레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인 조화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장거리 연비 테스트의 하이라이트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저 극악의 헤어핀 코스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봅시다. 뭐 한간에 팰리세이드 뒷바퀴 뜬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코스를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하지. 자, 꽉 잡아라. 갑니다. 움직임 진짜 깔끔하다. 다른 때보다 일부러 뒷바퀴 뜬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몰아붙였는데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인딩 테스트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이제 와인딩 꼭대기 코스까지 올라왔을 때 어필만 갔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연비에서 불리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거리는 134km를 달렸고요. 연비는 리터당 11.1km까지 떨어졌네요. 자, 이제 저희는 최종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연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드디어 중간 기착지인 강원도 낙산항에 와 있습니다. 언제나 왔던 곳이죠. 뭐 바다 정치 너무 좋다. 서울은 이제 좀 날씨가 올라가지고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긴 역시 바다 근처라 약간 쌀쌀합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제 거리를 얼마 달렸냐? 181.4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와인딩도 빡세게 타고 나서 연비가 얼마 나왔냐? 리터당
시간당 11.7km가 나왔습니다. 기대보다는 좀 괜찮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복합 연비가 11.4km이기 때문에 와인딩까지 탔을 때는 그것보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수치가 좀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 9인승 물을 굉장히 많이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바로 물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다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물을 실어놓고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하고 3개 더. 개 많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펠리세이드 뭐 총 중량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 저희는 물을 2리터짜리 6개들이 33묶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지금 공차 중량이 하이브리드 9인승 AWD 버전이기 때문에 2260kg이 공차 중량이고요. 이 차의 총 중량은 1845kg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재면 585kg 정도가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용량으로 남아있는 건데, 성인 남자 2명이 타 있고, 그리고 촬영 장비 까지 해가지고 얼추 한 400kg 정도가 남는다고 계산을 했어요. 30묶음을 사고 나니까 이게 거의 400kg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앉는 위치에다가 골고루 나눠가지고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레벨라이저 없나? 자, 저희는 이제 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 차 9인승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자리까지 이제 사람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 짝은 어느새 물이 됐네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홍워터? 오케이, 안녕. 자, 아무튼 이렇게 야무지게 물을 좀 실었고요. 이 차에 총 중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 총 중량을 가득 채우니까 여지없이 뒷바퀴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는데 제가 손 날 높이로 약간 재봤거든요. 좀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무게를 실은 다음에 연비가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적 정보는 그대로 놔두고요. 11.6kg, 그리고 위에 이 주유 이후의 정보, 이거는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 데이터를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날렸고, 여기 보시면 누적 정보 그대로 있고, 누적 정보로 이제 총 연비를 보는 거고요. 돌아가가지고 주유 후 정보로 연비가 얼마 나오는지 보는 걸로 대조군을 삼아 보겠습니다. 서울까지 고속도로 길도 있지만 중간에 한계령을 또 타가지고 미친듯이 달려볼 거예요. 이 무게를 치고 힘들겠구만. 가봅시다. 자, 저희는 물을 싣고 이제 한 10km 조금 더 날려가지고 와인딩 도로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정도 달리다 보니까 약간 좀 장단점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9인승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가운데 의자를 정말 스페어로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올려놓으니까 이 운전석 컵홀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를 여기다 놔뒀는데 조금 큰 커피를 시키니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의자랑 걸려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운전하는 도중에 거의 커피를 못 마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펠리세이드 9인승이 되게 세심한 점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세워놓고 보니까 저 위에 이제 센터 콘솔 박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열리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막 쏟아져 나올 걱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생각보다 세심하더라고요. 자, 이제 와인딩 도로에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피치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중량을 최대한 올렸을 때 느낌이 어떤지,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본적인 승차감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이게 여러분, 외모에서 조선 레인지로버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무게를 실상 이렇게 2.8톤까지 진짜 레인지로버에 근접하는 무게까지 얹어 놓다 보니까 진짜로 얼핏 레인지로버의 그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 납니다. 기본 상태에서도 많이 부드러워졌었잖아요. 근데 이 무게를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이 무게로 지면을 꾹꾹 누르면서 달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노면의 요철 같은 거 이제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차가 부드러워질 수 있나? 그러니까 흡사, 약간 에어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그 와중에 조금 빨리 지나가면은 그 서스펜션 마운트를 쳐버리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야,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은 의외로 무게에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와인딩 도로 시작이다. 여기 이제 코너를 이렇게 돌아볼 거야.
사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흔들리거나 이렇게 쏠리면서 만들어내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되게 리얼하게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무게를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뭔가 와인딩을 달리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롤도 엄청나게 느껴지고요. 오, 파워트레인도 조금은 이제 힘에 부처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고요. 왼쪽으로 가다가 자, 반대로 이야 안돼 안돼 제발 하지마. 그만. 바로 연속된 코너. 무게를 던진다. 무서워 나 그만하고 싶어. 안돼 오 이 이상의 테스트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무게를 이 정도 실을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지만 팰리세이드 타면서 아무래도 성인 6명에다가 뭐 아이 좀 타고 그리고 짐 같은 거를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무게가 충분히 달성이 된다는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태웠을 때는 좀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더 이상은 못 밟겠지만 지금 와인딩을 이렇게 살포시 좀 돌아나가는 와중에 보이는 연비는요, 여러분 리터당 7.2km를 기록했네요. 이게 좋은 연비인지 나쁜 연비인지 사실 도착하지 않고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 팰리세이드 가자! 여러분, 저는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뒤에 남양주 톨게이트 앞에 이 위치에 도착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어스름하게 해가 져 있더라고요. 이쯤에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겠죠.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팰리세이드를 장거리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의외로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버전보다 더 상위 버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에서 확실히 더 여유로움이 묻어났고 전반적인 세팅이 더 편안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연비는 얼마나 나왔냐? 최종 주행거리는 저희가 357.5km를 달렸고요. 연비는 리터당 11.8km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4km니까 선방했죠. 근데 약간 반전의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 이 차의 총중량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면서 기록한 연비가 얼마냐면은 166.4km를 주행했을 때 기준으로 리터당 12.1km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갈 때 11.7km의 연비가 찍혔으니까 오히려 무게를 더 친 상태에서 돌아올 때 연비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무얼 뜻하냐, 저희가 무게를 친 다음에 아무래도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많이 속도를 못 높였고 그만큼 안전하게 운전 습관을 조금 더 나긋하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선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